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 158강은 요석공주와 기생투향의 이야기인데요. 철학자와 사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철학자와 외모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철학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 철학자들, 온효대사랄지, 퇴계 이황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진이 유명하죠. 서경덕 선생.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는 원효대사가 이렇게 파괴성이 돼서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고, 여기는 두향이와 특히 이황 선생의 이제 그 러브 스토리, 그 공원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파괴성 원효, 그리고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이제 오녀와 요속공주와 하룻밤을 지내서 설총을 낳죠. 그리고 황진이와 지족선사, 그리고 황진이와 서경덕, 그 다음에 퇴계 이황이 이제 두 분 그 결혼했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향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는데 일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파괴성 원효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효가 젊은 시절에 당나라 유학을 가려다가 어느 굴에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해골의 괴인 물이었더라. 그 유명한 스토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해서 경주로 돌아온 원효는 유학을 포기했죠. 문란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파괴성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원효의 생각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속된 것과 참된 것이 역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위한 법회를 자주 열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선 잘생긴 데다가 목소리가 좋고 내용 또한 감동적이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그는 도끼에 자루를 낄 자가 없느냐. 내가 하늘을 바칠 큰 기둥을 깎아버린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때 태종 무예랑 김유신과 함께 신라 삼국을 통일했던 김춘추인데요. 대사가 귀부인을 얻어서 어진 아들을 낳고 싶은 모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시켜서 원효를 찾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문청교, 오늘날의 문청교인데요. 문청교를 건너는 원효를 발견하고 뒤를 쫓아가니까 관리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눈치챈 원효가 일부러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이 젖었다는 핑계로 가까운 그 요속궁, 김춘추의 두 번째 딸, 이때 이제 과부가 돼 있었는데요. 이 요속공주에게로 인도해서 옷을 말린다는 핑계로 옷을 벗고 하룻밤을 지냄으로써 파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원효는 이때부터 승복을 벗고 자기를 그 소성거사 또는 복성거사라고 불렀는데 이때 요속공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설총이 되겠습니다. 설총. 그러니까 이 김춘추와 이제 문희 사이에서 이런 자녀들이 나왔는데 김유신은 이제 지소 부인의 남편이니까 김춘추의 사위고 오녀도 이제 유속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사위가 되기 때문에 김유신과 오녀는 동서지간이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설총은 강수 최천과 더불어서 신라 3현, 세 명의 현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두를 집대성했습니다. 이두라고 하는 것은 한자 형태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한 건데 세종대왕이 나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자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두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가 설총입니다. 아버지 원효가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것처럼
아들 설총은 한문의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널리 전파한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황진이 이야기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송도 사람들은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 이렇게 불렀던 지족선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황진이가 소복 단장으로 청상 과부의 옷을 입고 찾아가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백일 불공을 드리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족선사가 있는 바로 옆방에 거처하면서 매일 밤 축원문을 지어서 청아한 목청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공 축원을 드리는 겁니다. 은은한 불빛에 비추이는 낯익은 여인의 이 실루엣을 보고 아무리 지족선사라도 욕정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타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수도하고 10년을 공부한 공이 무너졌다 해서 여기서 바로 10년 공부 나무아미 타비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황진이는 암자를 빠져나왔는데 그 후로 지족 선사는 법보기나 염주를 버리고 황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송도, 오늘날의 개성이죠. 고려 수도, 송도 거리의 반광인, 반미치광이, 반거린, 반거지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진이와 서경덕 이야기인데요. 서경덕은 송도 부근의 성거산에 은둔하면서 공부를 한 유명한 고려의 이제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속이 들여다보이는 하얀 속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어, 서경덕을 찾아간 겁니다. 비에 젖은 속옷은 알몸에 밀착돼서 요임한 기녀의 몸을 한층 돋보이게 했는데요. 이때 글을 읽고 있던 서경덕은 비에 젖은 몸을 말려한다면서 황진이의 옷을 홀딱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물기를 닦아주는 서경덕을 보고 황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요. 그리고 나서 황진이는 요염한 자태로 서경덕을 유혹했지만 서경덕은 이불을 덮어주고 몸을 말리라고 당부한 다음에 다시 꼿꼿한 자세로 책을 읽는 겁니다. 황진이가 아무리 걸거벗은 몸으로 아양을 떨기 시작했지만은 소용이 없었고 3경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서경덕이 옷을 벗고 황진이 옆에 드디어 누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서경덕은 눕자마자 코까지 불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고 이튿날 아침에는 밥상까지 차려서 주었다. 그런 얘기. 이때 이제 황진이는 선생님이야말로 개성의 삼절이십니다. 첫째가 서경덕, 둘째가 황진이, 그리고 셋째가 박영법고. 개성의 세 가지 뛰어난 것이 이제 삼절이죠. 서경덕이 죽은 후에도 황진이는 서경덕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그를 흠모했다. 그런 얘기. 세계 이황의 이야기인데요. 이황은 첫 부인 허씨를 27살에 잃고 둘째 부인 권씨와 재혼을 했는데 이 권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 도포에 빨간 헝겊을 키워주고 자 그런데 출산 중에 난산으로 퇴계 나이 47살에 권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퇴계는 본부인 허씨 소생 자녀들에게 권씨 부인에게도 3년상 심효사를 하라 이렇게 분부를 하고 그 자신도 묘의 건너편에 암자를 짓고 1년을 기거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부향을 만나는데요. 48살에 단양 군수로 충북 단양으로 군수로 부임해 갔는데 이때가 권씨 부인이 사망한 지 2년 후였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단양 관계인 도양은 19살이었는데 자색이 뛰어나고 양매, 매를 매화를 키우기 좋아하고 검은고에 또 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함께 남한강가의 강선대, 오늘날은 이제 충주 속에 잠겼다고 합니다만 이 위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자, 그러나 둘이 만난 지 9달 만에 퇴계의 내정 이해가 충청도 관찰사,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겠죠. 관찰사로 부임하자 상피제에 의해서 동생인 퇴계는 충청도에 있지 못하고 경상도 인접한 영주로 이렇게 전임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두양은 이때 이제 기생의 호적에서 자기 이름을 빼고 강선대가 내려다 보이는 적성산 기슭에 움집을 짓고 혼자 살아갑니다. 21년 후에 퇴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투향은 험난한 200리길을 혼자 걸어서 나흘 만에 안동 도산면 토계리에 도착한 후에 멀리 상가가 내려다 보이는 산 기슭에서 소복을 입고 만곡하면서 만곡이란 것은 이제 슬피 울면서 혼을 위로한다 그 말이겠죠.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퇴계도 세상을 하직할 때 마지막 말이 매화화분에 물을 주라. 아마 투향을 생각한 그런 말이겠죠. 오늘날에도 이제 도산서원에 매화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퇴계의 종택입니다. 이듬해 봄 투향은 검은고와 서책 등을 모두 불태운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자인데 부자차를 끓여 마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게 독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향이 마지막 남긴 유언은 내가 생전 퇴계와 논이었던 강선대 아래 나를 묻어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퇴계 후손들은 퇴계 제례를 지내고 나면은 반드시 충북 단양의 강선대로 와서 두향의 묘를 참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말목산이라고 해서 높이가 710m가 되는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산이고 이 남쪽 자락에 남한강가에 이 강선대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2017년 단양군에서는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퇴계와 두양 스토리텔링 공원을 두양묘가 보이는 두양묘죠. 장해나루 언덕에 조성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그 퇴계의 유언 예, 이렇게 매화에 물을 주라,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하는 그 유언, 퇴계와 두향의 동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자면 파괴성 온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죠. 더러움과 깨끗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다가 무열왕의 이제 사위가 되죠. 여속공주와 하룻밤을 지새서 이제 거기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설총이다.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고 여세를 몰아서 아담 서경덕을 유혹하려 했지만 끝내 유혹하지 못하고 그의 높은 인격을 흠모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를 잊지 못했다. 그런 얘기고요. 태계 이황은 이제 두 아내를 잃은 후에 기생 두양과 만났고 이제 퇴계가 떠나가자 두양은 몸집을 짓고 홀로 살아가다가 퇴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0리길을 혼자 걸어서 산 기슭에서 상가를 바라보면서 만곡하고 그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강선대 아래, 강선대는 퇴계와 함께 논의했던 그 정자겠죠. 강선대 아래 묻어달라. 오늘날에는 두 사람의 스토리텔링 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저서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와 이렇게 이게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이 됐던 책이고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그리고 철학 스캔들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